시비인의 철학자가 알려주는 인생 후반전의 비법.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행복한 삶의 기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자기애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행위로 이는 덕을 실현하는 삶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은 삶의 질을 높인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주고 신체와 정신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장소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다. 두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는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에픽테토스는 연설과 단편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소통해야 한다. 진심 어린 관계가 삶의 행복을 증가시킨다.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거나 친구들과 만나야 한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좋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다. 이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끊임없는 배움은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준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배워야 한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 컴퓨터 기술 등을 배우면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고 자신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독서는 두뇌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네 번째, 안정된 재정 관리는 노후의 걱정을 덜어준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서 작은 절약이 큰 부를 만든다고 했다. 그는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키듯이 작은 낭비가 큰 부를 앗아간다고도 말했다. 지출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재정적인 안정을 통해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먼저 월간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기록해야 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작은 절약이 큰 재정적 안정을 가져온다. 또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킨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삶의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모든 순간이 더욱 빛난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당신의 마음가짐을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만든다. 여섯 번째, 취미생활은 삶에 활력을 준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여가와 취미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취미를 지속해야 한다. 이는 일상의 즐거움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취미 활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거나 주 2회 테니스를 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어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데도 유익하다. 7번째, 타인을 돕는 것은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내면의 평화에서 타인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나 기부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타인을 돕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을 높인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해야 한다. 이는 타인에게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또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 이웃을 돕거나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나눔의 행위들이 쌓여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낸다. 8번째, 자연과의 교감은 정신적인 평화를 준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정신적 평화를 강조했다. 그는 나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을 마주하고 그것이 나를 가르치게 하려고라고 말했다.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자연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즐겨야 한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또한 주말에는 근교의 산이나 호수를 찾아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정원 가꾸기도 좋은 방법이다. 집 앞마당이나 베란다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며 자연을 느껴야 한다. 이는 마음의 안정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9번째,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게 하라고 말했다. 그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하여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영양 섭취는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 매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해야 한다. 과일과 채소, 단백질, 곡물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고당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물은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준다. 10번째, 현대 기술은 노후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든다. 마셜 맥루아는 미디어는 메시지다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이다. 미디어는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며 궁극적으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 기술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아야 한다. 건강관리 앱, 뉴스 앱,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 이는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 인터넷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는 기회를 제공한다. 11번째,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에서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논했다. 그는 화는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우리가 화를 지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해야 한다. 감정 관리 능력은 삶의 질을 높인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감정을 나누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이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12번째, 노후에도 목표를 가지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목표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기를 쓰거나 목표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아야 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이를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작은 성취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더 큰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꾸준히 노력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